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호남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전국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호남 구애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를 찾은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피해 상가 대책위와 입주 예정자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정치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인한 기술적인 전문성.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또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틀 만에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이 대표가 무등산 서석대를 등반하는 등 광주와 전남을 연일 방문하더니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 대표와 윤 후보가 번갈아가며 광주와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애에 호남 민심이 흔들리자 목표 득표율도 20%에서 25%로 최근에는 30%까지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유는 호남 민심이 전국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유권자에서의 지지가 결국은 수도권 스윙보터 그리고 호남 출향 인사들 중도층 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유치가 이슈화되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복합 쇼핑몰 공약을 국민의힘의 호남 갈라치기로 폄하했지만 청년 주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응 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거점 공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맞불을 놨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에 아시아나 거점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개항 15년째인데도 제 역할을 못하는 무안공항의 현실과 포스코 지주사의 서울 설립 계획에 대한 포항 시민의 반발을 의식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보도자료를 내고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더라도 두 항공사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을 아시아나 항공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국제선의 무안공항 출발을 보장하고 더 많은 국제선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인천공항에 못지않은 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입니다. 교통인프라도 확충해 광주공항을 조기에 무안공항에 통합하는 등 항공 운송 산업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우리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앞으로 우리 MRO 단지, 항공산업단지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우리 쪽 서남권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 글에 댓글을 달고 거점 공항을 제대로 아는지 또 아시아나가 노선망을 어떻게 짜야 되냐며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점 공항 육성 공약이 먼저 이들 국내 항공사와 조율이 필요하고 국제선 개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항시설과 교통인프라 확충, 관련 산업 유치 또한 중장기 재정 확보 방안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거점 공항 공약이
호남 표심을 잡는 데 효과를 거둔 반면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일정을 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경찰이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시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HDC 아이엔콘스와 토지대리 매수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HDC 아이엔콘스가 토지대리 매수업체를 내세워 아이파크 아파트 부지를 미등기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죠. 광주시가 앞으로 대형 참사를 막겠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마련해서 부실 시공을 막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선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6명이 숨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잇따른 대형 참사로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장 직속 기관으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서 우리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감리관리팀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실감리와 부당한 작업 지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도 운영합니다.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재난대비 긴급대피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대책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바꾸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도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불과 7달 만에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맨날 처벌한다, 뭐 강화한다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광주시는 이번에는 안전사고 요인을 뿌리 뽑겠다며 긴급 현장 조사단을 곧바로 투입해 모든 공사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의료시설과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신규 확진자와 N차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4,2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정까지 확진자 집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여수와 순천에서 확진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오후 5시까지 22개 시군에서 2,5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담임으로부터 단체 기합을 받고 이 때문에 반 아이들에게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초창기에 알았지만 내부에서 해결하자며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반 친구들로부터 처음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해 9월 10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는 담임과 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장은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며 교사의 교육관을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담임 교체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담임을 대신 맡아줄 교사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며 A군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에 통보하도록 한 신고 의무를 어긴 겁니다. 금지를 하면 바로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는 사이 3주가 흘렀고
A군은 또다시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교장은 학교 안에서 해결해 보자고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고도 보고도 하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조치로 해서 신안교육지원청은 며칠 뒤 상담 지원사를 배정하고 담임도 교체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2달 동안 학교폭력 대책 심의를 한 결과 아이들에 의한 학교폭력과 담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2번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했고 다만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아 분리조치와 담임 업무 배제 이해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동학대 지금 보기 어려운데 신안교육지원청 지금 대로 판단을 했는데 결정이 제대로 안 났다는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아동학대가 맞다면서도 교사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당국. 신고 접수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부모는 결국 A군같이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MBC가 생방송으로 전하는 지역 시사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일 첫 선을 보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 MBC 시사호는 지역의 주요 의제와 알찬 시사 정보를 제시하는 시사 종합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 뉴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는 광주 MBC 시사호는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주 첫 시민햇빛 발전소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 준공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건물 6개 동 옥상에 설비 용량 59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